5분에 만나는 표준약관 손해사정사 이상호입니다. 제18조 보험계약의 성립 보겠습니다. 1항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낙선계약이라고 하잖아요. 2항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요합니다.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 조건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두 가지인데요. 승낙을 거절하거나 조건으로 승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별도 조건 네 가지 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이건 네 개 다 쓸 수 있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키워드는 청약, 승낙, 거절, 별도 조건입니다. 3항 봅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키워드는 청약일 30일 거절 통지입니다. 사항 보겠습니다.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 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 공시율 플러스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통은 이제 회사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대초를 적용을 해요. 근데 지금 보험을 청약을 거절한 거는 회사 고유 업무잖아요. 그래서 평균 공시 이율을 적용한 겁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과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키워드 보겠습니다. 거절 통지, 받은 금액 이자, 신용카드는 이자 지급하지 않습니다. 5항 보겠습니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 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네 가지 있었잖아요.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동안 보장에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 또는 추가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추가 진단이나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근데 여기 지금 가로 보면 단순 건강검진 제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보험금 계산에서 이렇게 쭉 진료 내역을 주고 건강검진을 딱 끼워 넣는 거예요. 이게 쟁점이 하나 되는 거죠. 자,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이게 2018년 신설되었는데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그전에는 보험회사에서 계약 인수할 때 질병에 걸린 적이 있다 그러면 이제 보험기간 전체 기간 동안 부담보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질병 걸린 적이 있다고 보험기간 동안 아예 보장을 안 하는 게 맞냐 이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개선된 조항이니까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키워드는 5년 추가 진단 치료 사실입니다. 6항 보겠습니다. 제5항은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28조 납입 연체되는 경우 납입 최고와 계약의 해지 14일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키워드 보겠습니다. 5년 연체 계약 해지입니다. 자, 7항 이 약관 제29조 보험료 납입 연체로 인한 해지 계약의 부활 28조는 납입 면체로 계약이 해지된 거고 29조는 연체로 인해서 해지된 계약을 부활하는 거잖아요.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을 청약일로 적용합니다. 기산일이 최초 계약이 아니고 부활을 청약한 날이 5년의 기산일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 6항은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없이 정상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7항은 연체로 실효되었으면 부활 청약일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제19조 청약의 철회 보겠습니다. 1항 계약자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번호만 붙여봤습니다. 1.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건강진단 계약이죠. 2. 보험 기간이 보장하는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3. 전문 금융 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개정 2021년 7월 1일입니다. 이 세 가지 약술로 내기 딱 좋습니다. 전문 금융 소비자 보겠습니다. 약관 개정에 반영됐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 계약에 따른 위험 감수 능력 있는 자로서 국가, 지자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 상장 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소법 제2조 제9에서 정하는 전문 금융 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 금융 소비자, 전문 금융 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이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키워드는 15일, 진단계약 90일, 전문 금융 소비자 30일입니다. 3항 청약 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자, 사항 보겠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중요합니다.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기간의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을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개정사항입니다.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로 하여금 대금 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2021년 7월 1일 개정입니다. 자, 키워드는 청약 거절과 청약 철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청약 거절은 보험회사가 거절하는 거고요. 청약 철회는 계약자가 철회하는 겁니다. 청약 거절, 평균 공시율 플러스 1%를 연단위 복리, 그리고 신용카드로 한 경우는 매출을 취소하고 이자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약 철회, 3영업일, 보험 계약 대출 이율, 신용카드는 대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합니다. 5항 청약을 철회할 때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 사유가 이건 이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거죠. 피보험자에게 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냐면 계약자는 서울에 사는 아드님, 피보험자는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 바로 모를 수 있죠. 6항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20조 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1항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호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2021년 7월 1일 개정입니다. 1. 서면 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자, 키워드 봅니다. 중요 내용 설명,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자적 방법 수신입니다. 2항 보겠습니다. 제1항과 관련한 통신 판매 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인터넷과 전화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 설명문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인터넷이니까 그러겠죠.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자, 이 전화 볼까요?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 내용, 보험료 답입, 보험기간, 계약자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이제 계약자가 답변과 확인 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 판매 계약, 전화, 우편, 인터넷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3항,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자, 제가 이제 번호만 붙여봤습니다.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두 번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세 번째,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정말 중요하죠.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필 서명은 날인 또는 전자서명 등을 포함합니다. 자,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 조항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실무에서는 3대 기본 지키라고 해서 영업이나 소비자 분쟁 업무, 클레임 업무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귀에 딱지 않게 듣는 말입니다.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자필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그냥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문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은 각호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 설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항 규정에 따른 음성 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 음성 녹취한 거를 음성 녹음한 것들을 확인서로 만들어서 계약자에게 드려요. 그러면 이제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2020년 기출입니다. 자, 두 가지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계피수가 동일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계피가 동일하고, 보험 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 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자, 키워드 봅니다. 계피수 동일, 계피 동일 법정 상속인입니다. 우항 봅니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당연히 보험료는 돌려드려야겠죠. 거기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 계약 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자, 문제 봅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중 보험 계약 대출 이율을 적용하는 약관 조항을 모두 기술하시오. 이제 우리 약관 45개 조항 중에서 보험 계약 대출 이율을 적용하는 게 있어요. 5점. 네. 이제 5점 그러면 1점씩 5개. 뭐 5점으로 하나를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럼 5가지 쓰라는 거겠죠.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정리한 건 5가지입니다. 자, 청약의 철회, 보험금 지급 지연, 만기 환급금 지급 지연, 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위반, 계약의 무효입니다. 제21조 계약의 무효 보겠습니다.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 이후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자, 무효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는데 회사의 기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더하여 지급하겠다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효로 되는 경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자, 서면은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단체보험의 서면 동의 면제인데요.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다툰 사안입니다. 이때 단체보험의 보험 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의 사망보험금을 보험 수익자인 법인이나 대표가 수령한 후에 근로자의 유족과 이제 보험금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을 해서 규약에서 아예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피보험자 서면 동의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키워드 보겠습니다. 타인의 사망, 서면 미동의, 단체보험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다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경우가 전제입니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스스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은 피보험자가 될 때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이제 실무에서는 15세 미만은 신계약 입력할 때 전산에다 걸러줘요. 근데 이제 문제되는 것은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로 볼 것인지는 참 쉽지 않은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 자유로운 의사결정할 때 유서를 남기거나 이렇게 딱 특정하듯이 다툼 없이 정해줄 겁니다. 자, 키워드 보겠습니다. 15세 미만, 사망보험, 단체보험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 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아까 사망을 보험사고로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그거였습니다. 자, 키워드 보겠습니다. 15세 계약 나이입니다. 제22조 계약 내용의 변경 등 보겠습니다. 1항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해 드립니다. 자, 2018년 기출 5가지 보겠습니다. 1. 보험 종목, 보험 기간, 보험료 납입 주기, 납입 방법 및 납입 기간, 보험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계약 관계자에 대한 사항, 보험 가입 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는 이렇게 외웠는데요. 이제 보험 용어 중에 그 보험 마지막 기간을 종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동네에서 개를 많이 하는데 중간에 개주가 도망가는 일이 많아서 개가 끝나는 마지막 종기의 순번을 타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 키워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종기에 개 타면, 종기로 개 타면 안 좋다. 종기료 개 타. 2항 보겠습니다. 계약자는 보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5가지는 승낙을 얻어야 되는 거고 수익자 변경은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 수익자가 회사의 권리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 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 키워드 보겠습니다. 수익자 변경, 대항력, 통지입니다. 3항 보겠습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 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 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그 회사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보통 상품 공시실이라고 있어요. 그 상품 공시실에 가면 해당 상품을 조회해 보시면 꼭 있는 게 보험 약관하고 이 사업 방법서가 있습니다. 사항 보겠습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5호에 따라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사실 가입 금액을 이렇게 줄인다면 이제 장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이로써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34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자, 키워드는 해지환급금입니다. 5항 보겠습니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자, 6항 보겠습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자, 키워드 보겠습니다. 보험증권, 약관 교부, 계약자 요청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6항에 딱 맞는 소송을 제가 2019년에 이제 소송 대리인으로 진행했는데요. CI 보험이 좀 논란이 있어요. 보험료에 비해서 보장이 적다, 보장받기 어렵다. 근데 이제 변경된 계약자인 아드님이 이 CI 보험에 대해 안 좋은 기사를 잔뜩 첨부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잘했으면 가입 안 했을 거라. 그러면서 이제 보험료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요. 이제 계약자 변경 신청서를 보니까 거기에 아드님이 설명이 필요 없다는 항목에 표시를 하셨더라고요. 판결은 회사 승소입니다. 제23조 보험 나이 등 보겠습니다. 1항 이 약관에서 피보험자 나이는 보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1조 계약은 무효체 2호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2항 계약의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의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네, 보험은 계약일에 한 살 먹습니다. 3항 피보험자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자, 키워드 보겠습니다. 보험 나이 6개월 미만 이상 계약 해당일 보험 나이 계산 예시입니다. 표준약관의 내용 그대로인데요. 꼭 손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제24조 계약 후 소멸 보겠습니다. 피보험자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자, 책임준비금 정의 보겠습니다.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둔 금액을 말합니다. 자, 우리 표준 약관에서 책임 준비금을 지급하는 약관 조항은 2개인데요. 보겠습니다. 계약의 소멸 24조, 위법 계약의 해지 31조 2입니다. 마음을 담아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